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족족 말아먹는 와중에도 애플은 새로운 분기 실적을 갱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애플의 깜짝 실적의 주인공은 바로 에어팟이었습니다. 에어팟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팔렸다 그래요. 에어팟 단독 매출만으로도 세계적인 IT 회사들의 매출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셔PD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예쁜 아이폰들이나 혁신적인 회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런 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안 그래도 비쌌던 애플 주식이 오르고 또 올라서 작년에는 한국의 주식 모든 가치를 합해도 애플 단 한 회사에 이르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당시에 기사를 보고 아니 딸랑 한 회사인데 그렇게 비쌀 수가 있어? 라고 놀랐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애플은 주식만 비싼 게 아니라 제품 가격도 정말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 X는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은 상상도 못했던 200만원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항상 애플의 신제품 가격대를 볼 때마다 아니 누가 스마트폰을 100만원 주고 사? 아니 아무리 아이폰이라도 2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푸념할 것을 꿰뚫어본 애플의 CEO 팀 쿡은 신제품 발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는 언제나 있다고요. 아무리 혁신이라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에 200만원 좀 과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저 이런 짧은 생각은 바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그 해에 애플이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정책만 유지해왔던 애플에게 요즘 들어서 이상한 기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SE2를 출시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실패했던 아이폰 SE1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양과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한번 중저가 브랜드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되지 않아?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중저가 브랜드에 또 도전을 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는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력해 나갈지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애플이 그렇게 큰 회사인데 사실 애플의 매출은 절반 이상이 아이폰 단일 품목에서 나옵니다. 애플의 그 많은 제품들, 맥북, 액세서리들, 그리고 기타 가전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 이런 걸 모두 합쳐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애플이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꾸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점유율도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애플이 더욱 걱정하는 점은 바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멈췄고 또 최근 1, 2년 사이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이 줄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 시점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애플이라 하지만 매출의 절반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점유율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또 작아지고 있다면 애플의 걱정은 지금 당장은 돈을 벌고 있더라도 회사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판매해서 정말로 많은 부를 축적해놓은 애플은 현금만 무려 300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조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사업은 바로 애플이 하드웨어를 파는 전자기기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을 선포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 TV 플러스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면 300여 가지의 뉴스와 잡지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뉴스 플러스, 아이폰과 연동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 카드, 이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의 애플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이런 발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가시나요? 저는 발표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이폰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폰은 세상에 없던 무언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애플이 도전하겠다 선언한 스트리밍과 같은 서비스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선점하고 있는 커다란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애플이 과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아이폰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당시에 주식시장도 저와 비슷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애플이 중대 발표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너무 틀에 박히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한 증시는 이런 큰 투자 발표가 있고 난 후에도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시장의 판단이 맞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더욱 싼 가격인 $5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초기 구독자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애플의 제품을 사는 고객들에게 1년치 무료 구독권들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정말 애플답지 않게 고객을 팍 숙이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겸손하게 나왔던 애플. 그런데 그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큰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전략적으로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보다 한 발 더 먼저 서비스를 출시한 애플 TV.
그런데 체험 구독자 수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던 무료 서비스 쿠폰이 사용량이 무려 10%도 안 됐다고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공짜라도 그냥 돈 내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말이죠. 이를 보여주듯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디즈니 플러스는 무려 몇 달 만에 구독자 4천만 명을 모으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들이 다 흐트러졌으니까 애플이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애플에게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족족 말아먹는 와중에도 애플은 새로운 분기 실적을 갱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애플의 깜짝 실적의 주인공은 바로 에어팟이었습니다. 에어팟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팔렸다 그래요. 에어팟 단독 매출만으로도 세계적인 IT 회사들의 매출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고 저도 정말 이게 진짠가 싶었는데 넷플릭스가 세계 30위권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이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경쟁사 제품들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비싸요. 아니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경쟁사들을 5배, 6배의 가격을 받는다고? 정말 애플은 믿겨지지가 않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에어팟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 꼭 콩나물처럼 생겨서 너무 쪽팔려. 누가 하고 다니겠어? 저거 산지 일주일 만에 잃어버릴 것 같아. 잃어버리라고 만든 물건 아니야? 저게 20만 원이라고 누가 사? 제 주위의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 한국이 에어팟을 가장 많이 산 나라 중 2등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형님들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정말로 민감해요. 이렇게 에어팟이 예기치 않은 성공을 거두어 주었지만 아이폰의 너무 의존적인 매출 구조는 여전히 애플한테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새롭게 런칭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정말로 사명을 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2022년경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애플 AR 글라스인데요. 아니 VR은 많이 들어봤는데 AR은 또 뭐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VR 기기라고 하면 VR 기기 내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AR 기기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현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덧붙이는 정보를 부여하게 됩니다. 눈앞에 풀밭이 있는데 핸드폰을 올려다 놓으면 그 풀밭 위에 포켓몬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AR의 초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AR 기기를 출시하기 위해 애플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CEO 팀 쿡은 AR 글라스를 두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도 못하는 것처럼 AR 글라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AR 글라스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AR 글라스에 대해서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자업계 전문가들은 AR 글라스 사이사이에 CPU나 GPU 같은 그런 전자 부품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태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태들을 예쁘게 꾸며놓을 수 있게 애플 글라스는 역시 선글라스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AR 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항에 있다고 치면 항공편 스케줄을 받아볼 수 있거나 또는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 SNS를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몇 년 전에 구글이 하려다 실패했던 거 아니야? 구글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애플이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애플 글라스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사생활 침해, 또 2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고가의 가격. 근데 애플이라면 200만원이라도 많이 살 것 같긴 하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라스 화면에 보여지는 많은 정보들을 전송하려면 당시의 LTE 속도로도 부족했을 뿐더러 구글 글라스를 편하게 착용하려면 무게도 가벼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무거우면서 구글 글라스만큼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CPU와 GPU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에도 애플이 다시 AR 글라스에 도전한 이유는 바로 지난 몇 년간 AR 글라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GPU가 정말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5G 시대에 이르면서 이전 4G 시대보다 10배에서 20배가량 빠른 인터넷이 애플로 하여금 AR 글라스를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야망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의 도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AR 글라스에 있어서 아직 킬러 컨텐츠가 없다는 점이죠. 저희가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일상에 큰 즐거움을 주거나 없으면 굉장히 삶에 불편했던 카카오톡과 같은 킬러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런 킬러 컨텐츠의 존재 여부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굉장히 큰 이유로 다가왔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 AR 글라스를 샀을 때 마땅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거나 큰 즐거움을 주는 킬러 컨텐츠가 무엇인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브랜드 가치와
그런 혁신적인 조직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을 만들고 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 이런 AR 글라스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는다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애플은 오늘도 AR 글라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AR 글라스가 성공을 한다면 아이폰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공이 애플에게 뒤따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